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천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로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징악이고요,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얘기죠. 조선 때부터 부평도호부 석천명 구지리에 이천을 고향으로 하는 이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벼슬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할아버지가 종오품 도사를 지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도사는 지역 토박이로 구지리 인근의 논과 밭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심술이 많아서 소작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격도 포악해서 이웃집 소가 만약에 자신의 밭에 들어가면 죽이고도 소값을 물어주지 않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서도사의 집에 남루한 과객이 구걸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갈 것을 청했습니다. 물론 서도사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고요, 심지어는 하인을 시켜서 본장까지 치게 했습니다. 평소 이 서도사의 괴롭힘에 잔뜩 독이 올라있던 하인들은 아니 과객을 자신들의 부은풀이 상대로 삼아서 심하게 매질을 해버렸습니다. 이 하인들도 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과객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는 산업공상의 신분차가 엄격했고 또 더욱이 지역 유지들의 행패는 대단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과객의 죽음에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매를 맞아 죽긴 했지만 그래도 묻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지라 하인들은 과객을 매장하기 위해서 염을 하는데 이 죽은 사람의 몸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하인은 그 물건을 서도사에게 주었고요, 이를 본 서도사는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남루한 과객이 암행어사였더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인을 시켜서 아무도 몰래 조용한 곳에 과객을 암매장하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사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죽은 사람 몸에서 마패가 나왔다더라고. 아니 그럼 서도사가 암행어사를 죽였단 말이요? 등등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 버렸습니다. 서도사는 관군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만 같아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도사는 그날 밤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강화도에 있는 소실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드디어 그 소문은 관가에도 들어갔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관군들이 서도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날을 숨어 지내던 서도사가 강화도 초지진에서 피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토록 심술 많고 포악했던 서도사가 죽은 후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겠지요. 하인들은 서도사의 횡포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들을 굶어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서도사의 자손 중 두 사람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이 서도사 가문의 대는 끊어졌다고 합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서도사의 악행을 떠올리면서 악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그런 본보기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형 민담으로 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서도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도사의 횡포 때문에 과객이 죽고요, 이로 인해서 서도사가 피살되었다는 그런 구조인데, 서도사의 죽음과 그로 인해 가문의 대까지 끊긴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 얘기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죠.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 전해줘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꼭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